입니다. 오늘 토요일 특강이죠. 토요일과 일요일의 특강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 이 세계적인 트레이더의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될 문제죠. 자, 우리가 파생에서는 이런 성공한 트레이더의 명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금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트레이더의 착각은 돈이 많으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고 있지만, 자, 그렇죠. 우리가 파생에 돈 있다 보면 내가 좀만 돈 있었으면 여기에서 그대로 비록 로스컷을 안 당하고 있었으면 이게 올라간다.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벌 것을 못 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자금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트레이더의 착각은 돈이 많으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속도만 빠를 뿐이다. 자,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소액으로도 성공한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요, 소련 출신입니다. 17살 때 의과대 출신이죠. 아프리카에서 망명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 뒤로 이제 정신과 의사면서도 세계적인 파생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 책이 심리투자 법칙, 언제 매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 전략, 이 책들을 냈죠. 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하는 책들을 냈는데 세계적인 책입니다. 이게 저도 이 책을 상당히 탐독하고 특히 심리투자 법칙은 제가 2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도 많이 여기에 영감을 많이 얻었죠. 자, 패배하는 트레이더는 손실에 대해 겁을 먹는다. 손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겁을 먹어요. 또한 자신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죠. 자, 주식시장에서 또한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손실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인다. 자, 우리가 뭐든지 장사를 해도 시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해야 되고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우리가 매매하면서 손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하기 위한 사업 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담담히 사업 비용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다음번 매매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마크 더글라스, 이분도 상당히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한 세 번째 글, 내가 지금껏 손해를 봤을 땐 투자 원칙을 어겼을 때뿐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항상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절대로 시장과 싸워서는 안 되고 그랬죠. 싸워서는 안 되고. 시장은 항시 주가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요. 단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의 역방향으로 나가죠. 항상 시장을 차트를 바르게 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시다. 제시 리버머. 이분은 약 80년 전 사람이죠. 세계적인 파생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추세는 네 번째 글, 추세는 말과 같다. 달리고 있는 방향으로 타는 것이 훨씬 쉽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이렇게 주가가 둔화되어 있을 때는, 움직임이 없을 때는 좀 쉬었다가 움직임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 말도 굴잖아요. 말이 어슬렁 하고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몰라. 그러나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추세는 말과 같다. 달리는 방향으로 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존 나이스비트, 이분도 세계적인 트레이더입니다. 또한 5번째 글로,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끌 수 있는 규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원칙,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매매 원칙이라죠. 이거 보고. 시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장은, 이게 이 말이 중요하고, 시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맞지요, 그것은. 그러나 그 결정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 개개인이 모인 군중 심리가 결정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심리는 좀 복잡미묘하죠. 그러나 그런 복잡미묘한 이런 인간들이 여럿이 모여서 때는 하나의 군중 심리를 만들게 됩니다. 군중 심리는 단순해요. 특히 파생시장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매에서 차익을 얻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면 원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뭐라 했냐, 제가 다음 강의도 이야기하겠지만, 파생시장은 참 단순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게임이다. 이 말도 지금 제시 리머버가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란 6번째, 주가 변동에 결코 우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럭비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니콜라스 다비스, 이 세계적인 다 트레이더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죠. 제가 이제 그 캔들과 이평선 차트를 수목특강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이평선이라는 것은 방향성, 추세와 방향의 추세, 방향, 첫째 방향성, 추세 파동의 기준이 된다 했죠. 어떠한 방향으로 한마디로 그것을 가르쳐준다 했죠. 이 약간 캔들보다 앞선 것은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선행적인 그 의미가 있다 했죠. 예? 자, 그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이게 랜덤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랜덤한 것이 아니다. 랜덤 속에서도 한마디로 어떠한 그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차트라는 게 군중 심리를 도형화돼서 나타나는 게죠. 도형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요. 그렇죠. 또 7번째, 당신의 감정은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참신한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주 정확한 차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해도, 당신이 놀라거나, 또한 자만하거나, 또한 흥분한다면, 또 조급한다면, 또 두려움을 느낀다면, 감정의 어떠한 심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당신의 계좌는 분명히 고난을 겪을 것이다. 흥분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매매를 중단하라. 트레이더로서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스스로 감정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이 글도 알렉산더 일더 박사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심리가 80%, 기술이 20%. 이런 책이 있어, 또. 근데 이게 말 뜻을 보면요. 심리가 80%, 기술이 20%이다. 단,
20%인 기술이 토대가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 보세요. 기술은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가 있어. 그러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심리가 기술을 신뢰를 해. 심리가.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식과 행동 사이에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아무리 없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힘든 이야기죠. 운영 기법이나 기술만으로 투자자의 우월을 가리기는 힘들다.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투자 전략을 얼마나 능숙하게 꾸준히 운용했는지가 승자와 패배를 가르는 열쇠에 있다. 워렌 버핏이에요. 자, 차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지적 능력이란 거기서 거기에요. 자, 거기서 거기인데 이 차트를 저도 꾸준하게 쓰면서 트레이딩 차트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계속 쓰면서 하니까 나중에 차트 유형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게 되고 그 흐름을 알게 돼. 그래서 누적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때는 이 차트를 보면서 쉬어야 될 때, 이때는 역동적으로 과감해야 될 때 이걸 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렴과 확산, 그 다음에 추세 강도, 하락이든 상승이든. 또 내가 여기에서는 소추장에서는 쉬어야 되고 그 뒤에는 다시 또 변동적인 변동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추장이 나오는 그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런 그 성공한 트레이더의 명언을 두고 상당히 이게 많이 읽어봤죠. 그것도 한번 읽어본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자, 또 다음 강의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